벌어진 학문이 바로 행정학이다. 뿌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한번 한 판에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제 어쩔 수 없어. 이거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이 학문을 논하기는 좀 힘들어. 그거는 이제 별도 영역으로 잠깐만 얘기하면 되고, 기본적인 뿌리는 이제 이게 서양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예, 그거 뭐 우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서양의 이 역사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얘네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3시대 구분론이 있어요. 3시대 구분론을 보면 서양 역사는 이제 고대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세가 오죠. 중세가 오고, 그 다음이 뭐가 와요? 그 다음이 근대 사회예요. 근대 사회. 고대 사회는 이제 노예 노동에 기반을 했던 그 막 그리스, 로마 뭐 이런 때입니다. 이때 민주주의 뭐 살짝 해본다고는 했지만은 그때는 뭐 지금처럼 체계적인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거니까 그거는 우리는 지금 정착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좀 덮어두고 가겠습니다. 덮어두고 가고, 중세 때는 더 최악이죠. 중세는 진짜 최악입니다. 중세는 종교가 이걸 장악해버렸어요. 예. 천주교회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정치 권력까지 싹 잡아먹어버리죠. 예.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종교를 믿게 되고, 그런 와중에 왕이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빈자리를 종교가 채워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유럽 전역을 종교가 장악을 해버립니다. 종교는 종교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워요. 종교가 정치 영역을 자꾸 넘보게 되면 거기에 성직자들이 자기의 권력욕에 휩싸여서 이 교회당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갑니다. 유럽은 그거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유럽의 중세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중세는 참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진짜 콩알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 왜냐? 교황이 권력을 장악해요? 왕권은 찌그러졌죠? 그럼 왕이 찌그러지니까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실제 안 그래요. 왕이 찌그러진 그 빈자리를 또 누가 채우냐? 교황이 그렇다고 디테일한 정치까지 다 지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방치하죠, 사실상. 방치에 왕보다 위에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건드리게만 하면 되는 거지, 디테일한 생활 정치를 다 담당할 수는 없어요. 그 생활 정치를 왕의 공백을 틈타 지방의 영주 세력들이 다 먹어버려.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 신라시대 왕권이 미약해졌을 때 어때요? 지방의 호족들이 날뛰죠. 똑같은 거예요. 그 지방 세력가들이 날뛰면서 지들이 기사를 고용하고, 그럼 내가 니들을 지켜줄 테니 니들은 나한테 노동력을 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계를 맺고, 사람들이 농민인데 반노예와 같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때를 뭐 농노 중심의 사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노. 농민이면서 플러스 노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왜 흘려 들으시면 되고. 아무튼 이제 그런 흐름들 끝자락에 교황이 이제 이슬람 세력의 도전을 받고요. 그러자 이슬람을 악마로 규정하고 십자군 원정이라는 걸 일으켰는데, 그 와중에서 전쟁에서 져버려. 전쟁을 180년간 하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져. 악마로 규정했는데 져. 그러면 교황은 뭐야 도대체? 교황이 무슨 뭐 하느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교황이 주도한 전쟁에서 악마한테 졌으면 세상은 지옥이야 이제?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교황의 권위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교황이 찌그러지는 거야 이제. 교황이 찌그러지니까 누가 튀어나가요? 왕이죠. 눌려있던 왕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튀어나가려고 탁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교황은 찌그러뜨렸는데, 교황은 스스로 자멸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지방의 그 영주들이야. 각자가 무장하고 있다며. 요거는 이제 왕건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보면 딱 맞아. 왕건은 남자들의 로망이죠. 아니, 공식적 결혼이 29번, 비공식적인 것까지 따지면 90명 정도의 아내가 있었을 거다. 뭐 이러는 거니까. 농담 삼아 말하자면 남자들의 로망. 학생들이 그거 처음 배웠을 때, 부럽지 않냐? 이렇게 이제 농담도 하고, 막 이러는 건데, 이게 이제 왜 그랬나? 사실은 그걸 파헤쳐 보면, 진짜 무슨 여자의 환장병이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지방 세력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꾸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위와 장인의 관계, 부마 관계로 맺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자꾸 이제 이런 결혼 정책 같은 것들을 썼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는 비슷한 상황이죠, 여기도. 유화책을 쓸지 아니면 강경하게 진압해버릴지. 왕건도 그렇게 한 거예요. 유화책을 쓰는 데는 쓰고 말 안 들으면 가서 때리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왕권을 강화해내죠. 여기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러기에는 왕의 힘이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왕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방의 세력가들이 군사로 무장하고 있으니 그거를 때릴 수 있는 군사력을 또 왕이 별도로 다시 복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정 관료 조직도 만들어야 돼. 어? 관료 조직도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게 다 이런 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이지, 돈. 그죠? 돈이 필요해. 돈이 없잖아. 어떻게 하지? 돈이 없는데?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국가는. 근데 세금을 거두려고 했더니 지방의 농민들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때는 다 농사 짓고 살던 시절 아니야. 그럼 농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 농민들을 누가 장악하고 있다? 지방 세력과 영주들이 다 장악하고 지들이 다 뜯어먹고 있잖아요. 그 세금 날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쩌지 이거? 그때 이제 눈에 들어온 세력이 있어요. 십자군 원정의 와중에 돈을 번 인간들이 있네? 어? 한쪽에선 전쟁을 하지만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접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문물이 다르고. 이게 진기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막 이제 교환을 하는 무역이 발생을 하고요. 무역을 통해서 돈 번 사람들이 생겨.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근데 상인들은 어디에 살았냐? 상인들은 농촌에 안 살죠. 상인은 어디에 살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교역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살잖아요.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시는 이제 성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부르는 말이 부르주아예요. 프랑스 말로는 성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의미는. 근데 이 성 안에 사는 도시에 사는 이 상인들이 말이에요. 장사해가지고 돈을 엄청 번 거야. 여기에 이제 돈이 있지. 세금을 걷는다면 여기서 걷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이제. 자기 관료 조직도 만들고 군대도 다시 구성하려면 여기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그런데 아무리 왕이어도 기브 앤드 테이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그 왕한테 세금을 갖다가 홀딱홀딱 바치겠습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가 필요하지. 그래가지고 뭐로 이제 서로 이제 눈이 맞냐면, 부르주아들은 자기네는 힘이 없잖아요. 그 돈은 많이 벌었는데 어디 뭐 이게 물건 싣고 배에다 싣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막 해적질 당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스트레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왕이 이제 어떻게 해요? 좋아. 그러면 내가 니네를 지켜주면 되잖아. 니네 돈 많이 벌 수 있게 내가 해줄게. 응? 대신에 나한테 세금 내라. 이런 결탁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결탁이 형성된 겁니다. 근대사회 때. 그래갖고 이 왕이 이거에 성공을 해가지고 부르주아들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실제로. 중상주의라 그래가지고요. 중농이 아니라 상업을 중시하는 정책. 이걸 펼쳐가지고 막 식민지도 개척하고 막 이때부터. 그러면서 상인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진짜 해줬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열심히 세금 바치고. 그래서 왕은 관료 조직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었어. 그 지방 세력을 하나씩 도장 깨기 하는 거야, 이제. 하나씩 때려 부시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중앙 집권화를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근대 사회에는 흐름이 크게 두 가지인데, 초기에는 이게 절대왕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왕정의 시기가 온 거예요. 왕권이 절대적으로 강해졌어요. 이 바람에. 지방 세력들이 다 몰락하게 되고. 큰 변화가 왔네요. 그죠? 네. 조선을, 고려 얘기했으면 고려로 그냥 갈까? 고려를 세운 왕건. 똑똑한 사람일까? 어떻게 느껴져요? 똑똑한가? 똑똑하겠지, 당연히. 나라를 아무나 세워? 에? 똑똑하겠지. 뭔가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식들은 어떻죠? 자식도 되게 많지.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 뭐. 자식도 많아. 그래갖고 이 보면은 고려의 2대, 3대, 4대 왕들 다 형제 아니야. 형제잖아요. 자기들끼리 암투가 많지. 4대 왕이 왕건의 자식인데 광종 아니야? 광종? 똑똑해, 안 똑똑해요? 똑똑해. 그 다음으로는 누구 좀 쳐주나? 성종 좀 쳐주나?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쳐주지?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잘? 한참 지나가가지고 나중에 가서 뭐 공민왕 나중에는 되게 표변한 인간이지만 초기에는 그래도 쓸만했어. 그죠? 중간에 뜨문뜨문 쓸만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별 의미는 없었고 대세지장은 없었고,
나중에 이제 원나라가 몰락해 갈 때, 그때쯤 갔을 때 이제 공민왕 정도 하나 쳐주고, 중간이 굉장히 공백이죠? 뭔 말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초기에 이렇게 절대왕정을 세웠던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이야. 아무나 이렇게 못해. 이렇게까지 만들어냈죠? 그러면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한 그 자식 때 정도까지 가. 근데 그게 그 다음 정도 때 정도로 가죠? 3대, 4대 뭐 이상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위기가 와요. 위기가 와. 재벌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업자는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놨는데 그 자식은 또 보고 배운 게 있고 아버지 만들 때 같이 가서 뛰어다닌 게 있으니까 좀 버텨. 3대 때 가면 위험해지기 시작해. 약간 이런 거 생기는 것처럼 똑같아, 왕조도. 그런 이제 위기들, 균열들이 오게 됐는데,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누구랑 결탁했다 그랬어요, 왕이? 부르주아랑. 근데 부르주아한테 세금 받으면서 뭔가 해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계속 걷어. 심지어 나라가 힘들어지면 막 더 걷어. 자기네들 사치양락하는 건 또 끊을 수가 없어, 이거. 그래서 계속 걷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를 걷고 그 대가, 기부를 했으면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부하고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르주아들은요, 그 사이에 자기네 힘이 굉장히 커졌을 거 아니에요. 눈높이가 이만큼 올라가 있단 말이야. 아, 근데 왕 하는 짓 보니까 짜증나네. 대가도 없이 자꾸 돈만 뜯어가려고 그러네. 빡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백성들의 그 불만을 선동하고, 그리고 같이 뭘 했냐면 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그게 이제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 그 다음 단계, 절대왕정에서 시민혁명의 시기로 들어가는 거야. 시민혁명의 시기. 시민혁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민혁명으로.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전개가 있었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 시민혁명을 하고 이제 명실상부한 근대사회가 오는데, 우리 근대사회다라고 하면 근대에 갖는 특징들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아까 여기는 종교였고, 여기는 뭐 노예제 노동 같은 거, 이런 걸 기반에 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뭐냐, 근대사회는. 근대사회 특징은요, 일단은 여기 절대왕정 때 뭘 갖췄다 그랬냐면, 아까 제가 관료제를 갖췄다 그랬어요. 관료제. 관료제를 갖췄고, 그러면서 누구를 밀어줘요? 상인들 밀어줬네. 그죠? 상인들을 막 밀어줘. 상인들을 막 밀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인들을 막 밀어주다 보니까는 이들이 자본주의를 형성해. 그죠?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기계 같은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요. 장난 아니게 여기는 이제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산업혁명. 그래서 관료제가 있어야 되고 산업화가 와야 돼요. 산업화가. 근데 그러다가 왕하고 부르주아가 틀어졌다 그랬죠. 틀어지면서 혁명이 일어났다 그랬죠. 시민혁명이. 그러고 온 게 뭐예요? 그게 민주화야. 민주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뭐가 왔냐면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오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왔고, 그 다음에 민주화다 그랬죠? 민주주의가 온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나 뭐 다원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특히 미국 쪽은 다원주의. 응? 이런 게 이제 전통이 발달해요. 이런 게 막 발달했던 게 근대사의 모습이다. 우리도 막 근대화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대화를 표방하고 근대화를 막 그 국가 주도해서 막 끌고 가는데, 그럴 때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다만 이 근대화를 독재 정권이 끌고 갔으니까 민주화는 뒤로 밀어뒀지. 민주주의인 척만 하는 거지 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거를 갖춰나가는 걸 우리가 근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대화.